2025년 6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 45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6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한 45분쯤 됐겠네요. 제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이 초여름에 이 목감기 걸렸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썸네일에 써 있듯이 이번 영상의 주 모티베이션은 S&P 500 지수, 우리가 가격이 오버프라이싱인지 언더프라이싱인지,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볼 때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를 많이 보죠. 과거 한 6, 70년 동안에 이 S&P 500 지수의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하고 물가, 저는 PCE를 썼습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미국 연방은행 Fed가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수죠. PCE. CPI를 보지 않고 Consumer Price Index를 보지 않고 연준은 PCE를 보죠. 그리고 이자율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Fed Fund Rate, 우리가 말하는 연준이 정하는 금리,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죠. Fed Fund Rate. 한국에서 말하는 콜금리 비슷한 거죠. 그하고 10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연방국채, 트레저리라 그러죠. 트레저리 10년 만기 일드, 그러니까 이자율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고평가되어 있다, 거품이다, 아니다, 괜찮다, 뭐 페어 밸류다. 그런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펄와 물가, 이자율 간의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경제 사이클을 거치면서 그게 홀딩한다. 로버스트하게, 스테이블하게 홀딩을 한다. 그런 경우 이제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고 하죠. 스타일화되어 있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표현으로 뭐 패턴이 있는 거죠. 패턴. 과거에 한 6, 70년간의 그런 확인된 패턴들이 최근 몇 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전제 하에서 현재 미국의 증시, 그러니까 S&P 500 지수 퍼 기준으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가늠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 영상에서 또 그런 가늠해 보는 거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펄을 가지고 이 주식이 고평가다 저평가다, 펄을 가지고 뭐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뭐 고평가되어 있다,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 엉터리입니다. 펄 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사례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보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S&P 500 지수의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빨간색이고 빨간색 그래프고 왼쪽에 빨간색 Y축이고 오른쪽에 파란색은 PCE예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게 퍼센티지입니다. 이게 퍼도 여기서 뭐 60 그러면 얘는 퍼센티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뭐 60이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1년 동안에 그 주식의 수익, 회사의 수익의 60배. 이게 만약 펄가 20이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현재 수익의 1년간 연간 순이익의 2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08, 9년도에 펄가 120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요 회색 막대 요거는 리세션이에요. 근데 리세션 때 펄가 솟구친다고. 그쵸? 그러면은 주식이 폭락을 하는데 S&P 500 지수도 이렇게 리세션 기간 동안에 막 60%, 70%씩 폭락을 하는데 이 펄가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이라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펄가 확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그 리세션 기간에 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가령 프라이스는 반타작이 났다고 칩시다. S&P 500이 5,000에서 2,500으로 리세션 2008년 9년도에 예를 들어서 반타작이 나서 2,50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어닝이 더 떨어지면, 프라이스는 반타작이 났는데 어닝이 뭐 반의 반타작이 났다. 그러면 펄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비해서. 왜냐면 분자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분모가 4분의 1로 줄어들면은 오히려 펄은 줄어들기 전보다 2배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펄 가지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가지고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미국의 S&P 500 지수 뭐 애플은 펄가 삼성전자 뭐 코스피의 2배 3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저평가되어 있고 미국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단지 결과물일 뿐이야. 중요한 거는 결과가 이러니까 고평가 저평가다가 아니라 펄가 이렇게 나오게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원인들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원인 A하고 원인 B하고 원인 C가 서로 복합적인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이 펄하는 그 결과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펄가 높으니까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세션 때 펄가 이렇게 솟구치는 거라고. 근데 그 2008, 9년도에 이렇게 펄가 120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보면 좀 헷갈려. 그래서 저는 인버스 펄을 보기로 했습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가 20이다. 우리 현재 미국 10년 만기 연방정부 국채가 뭐 3%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20이다. 그럼 보통 뒤집죠. 그러면 20분의 1 하면 5%잖아요. 그래서 지금 펄가 20인데 그리고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뭐 3%야. 그래서 펄가 너무 높다, 낮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고평가다 그런 거를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왼쪽에 뭐 펄가 2란 얘기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50이란 얘기죠. 50분의 1 하면은 2%니까. 그쵸? 2. 여기서 퍼센테이지고. PCD가 퍼센테이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회색 막대가 리세션인데 6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5년 동안에 몇 번의 리세션이 있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의 리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5년 동안에 리세션이 9번이 있었으니까 뭐 그 경제 사이클,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사인 코사인 곡선 같은 그런 한 경제 사이클은 뭐 한 7, 8년에 한 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7, 8년에 한 번 리세션이 들어오니까 단순 평균으로 그러니까 65년 동안에 9번의 리세션이 있었다. 자, 이거는 왼쪽에 빨간색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버스예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이거 60을 뒤집은 겁니다. 40을 뒤집으면은 1분의 40분의 1이니까 0.025는 2.5%죠.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물가가 급등하는 거하고 이 인버스 퍼하고 이 트렌드 방향이 거의 비슷하죠. 물론 어떤 개별적인 어떤 기간을 보면은 좀 데비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확 점프할 때도 있고 인버스 퍼가 확 점프 다운할 때도 있고 업할 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트렌드 방향성 트렌드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인버스 P도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인버스 P도 내려오죠. 근데 보통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이걸 잡기 위해서 또 올리게 되고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금리를 또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인버스 퍼하고 PCE하고 관련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과거 65년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인버스 퍼하고 뭐 그냥 퍼라고 해도 좋고 또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고 우리가 뭐 쉽게 이건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스타일라이스 팩트가 존재한다고 결정 내릴 수 있죠. 즉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 같은 인버스 퍼와 PC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와 물가와. 왜냐면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또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대략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좀 쪼개서 볼까요? 1976년부터 1985년까지는 자, 1976년부터 1980년까지 그때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뿌려대면서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죠. 그때 이제 PCE가 그러니까 그 CPI는 거의 한 20% 근처까지 갔는데 PCE는 1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카터가
정권을 뺏기고 레이건 행정부가 81년도에 들어서죠. 요 76년부터 85년은 카터 정권과 레이건 정권 그 기간 동안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인버스 퍼하고 이 물가하고는 이 방향성이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세션이 두 번 있었어요. 레이건 때 81년도에 레이건 정권 잡고 나서 그때 연준 의장 폴 월커가 레이건하고 협의하고 페드 펀드 레이트를 거의 20%까지 확 올려버렸죠. 그래서 결국 레이건 정권 잡자마자 레이건 정권 초기에 미국 리세션이 빠져버리죠. 금리를 올린 바람에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되고 대신에 리세션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PC가 쭉 내려오게 되죠. 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히 올렸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PC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또 금리도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버스 PE가 내려온다. 인버스 PE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PE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인버스 PE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를 뒤집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 한 10년 기간을 봐도 이런 인버스 PE와 물가 그리고 금리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패턴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최근을 볼까요? 최근에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니 PCE하고 인버스 PE를 보면은 참고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여름까지 페드가 역사상 최고 빠른 속도로 급하게 금리, 페드 펀드 레이트를 막 올렸죠. 0%에서 5.5%인가? 확 올려버렸죠.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인버스 펄하고 PC가 이렇게 같은 방향성이 거의 뭐 일치하는 이런 패턴이 보인다. 참고로 요 PCE 데이터는 프레드라는 데서 받았는데 요 프레드, 그 샌루이스 페드 거기 1월까지만 존재해서 일단 1월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PC가 계속 내려올 거라고 봐요. 뭐 트럼프의 그 테리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온갖 공포발이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물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인버스 P가 그럼 과거에 65년간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버스 PE와 PCE 이 인플레이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PCE가 여기서는 2025년 1월부로 잘려 있지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쭉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PCE가 2.1%까지 내려왔잖아. 사실 아직 샌루이스 데이터베이스 프레드 FRED 프레드의 업데이트가 2025년 1월까지만 되어 있지만 엊그제 인플레이션 발표된 거 보면 이게 2.1%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PC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인버스 P가 그러면 같이 내려오는 거죠. 인버스 P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P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증시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페드 펀드 레이트하고 한번 인버스 P를 비교를 해봤어요. 66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버스 P하고 페드 펀드 레이트를 비교해봤는데 페드 펀드 레이트는 우리가 말하는 연준 금리죠.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폴리시 레이트, 가이드라인 금리가 페드 펀드 레이트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콜 금리 은행과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만기 하루짜리 길어야 일주일, 아주 길어야 2주일 정도 만기, 보통 길어야 일주일, 하루로 매일 은행들께 서로 돈을 빌리죠. 그 전에 몇 년 전까지 존재했던 라이보 레이트 있죠. 런던에서 은행들끼리 서로 돈 빌릴 때 그 라이보 레이트. 그런 식으로 은행 간에 돈을 매일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는데 그 금리의 기준금리, 된 정책금리, 가이드라인이 되는 금리가 페드 펀드 레이트이고 그래서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연준금리라는 거는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의 가이드라인 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페드 펀드는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10년 만기 금리 트레저리 일드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정해지지만 페드 펀드 레이트는 페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다. 시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보면 이렇게 여기도 트렌드가 방향성이 같죠.
그리고 78년부터 85년까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카터 정부와 레이건 정부 사이에 약 한 7, 8년, 10년간의 그 기간에서도 인버스 P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또 페더 펀드 레이트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쭉 다운 트렌드가 보이니까 인버스 P도 다운 트렌드가 보이죠. 요때 약간 괴리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페더 펀드 레이트하고 인버스 P하고도 방향성은 같더라. 10년 금리예요. 10년 금리.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그림은 인플레이션 PCE였고 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다. 연방 정부 국채 금리. 얘는 페더 펀드 레이트하고 다르게 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정해진다. 그렇죠? 방향성이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단기 금리인 페더 펀드 레이트, 장기 금리인 국채 10년 10year treasury yield 얘들 다 인버스 P하고 스타일라이즈 팩트가 존재한다. 어떤 패턴이 있다. 관계에 있어서. 62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번 잘라서 봅시다. 아까 왜 2008년 2월까지만 보냐면은 아까 여기 첫 그림에 못 드시지. 펄가 확 점프를 해요. 2008, 9년에 리만이 2008년 9월 15일 파산을 했는데 그때 뭐 전 세계 금융시장 붕괴 직전까지 가고 그때 펄가 확 점프를 하죠. 그러니까 펄가 높으면은 고평가됐다. 근데 이때 2008년 9년도에는 펄가 120 넘게까지 올라간 이유는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어닝이 더 폭락을 했기 때문에 펄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가 높으면은 얘는 고평가야 이렇게 말을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때 S&P 500 지수가 60% 하락을 했어도 어닝이 막 거의 90% 80% 거의 뭐 자본 잠식 될 정도로 미국의 주요 은행들 CT 이런 데도 말할 것도 없고 자본 잠식 될 정도로 정부 결국에는 연방 정부가 구제 금융 해줘야 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어닝이 훨씬 더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PE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 P를 보는 거고 아까 그 PE가 2008, 9년도에 너무 크게 점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2008년 점프 직전에 2008년 2월까지만 잘라서 봤어요. 전반적으로 이 방향성은 맞죠. 인버스 P가 올라가면 인버스 P가 1975년도 요 리세션 때 왜 확 점프를 하죠? P가 확 내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어닝이 내려간 거보다는 주가가 내려간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P가 확 점프 다운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인버스 뒤집었으니까 인버스 P는 확 점프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9년도가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1929년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후에 가장 심각한 리세션,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그레이트라는 말 앞에 붙인 거죠. 그래서 2008년도 9년도에는 인버스 P가 120몇까지 올라갔지만 뭐 70년대 80년대 리세션 때에는 그 P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P가 뭐 120까지 올라갔으니까 인버스 P는 뭐 1 정도 된 거죠. 그 1% 미만까지 된 거죠. 0. 8% 9%니까 1% 미만까지 간 거죠. 근데 그때 너무 특이했던 거고 왜냐면은 보통 리세션이면은 어닝이 폭락하는 것보다 주가가 폭락하는 게 더 큰데 2008년도는 어닝이 너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PE가 확 점프업을 하게 된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62년부터 2008년까지의 미국 장기 금리하고 인버스 PE도 방향성이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자, 2009년도 10월부터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일치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22년 그때 2023년도 페드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10년 금리도 1.5%에서 4.5%까지 폭등하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지금 PC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지금 2025년 요때 보면은 이게 같이 따라서 내려와 주고 있질 않고 얘는 혼자서 높은 그런 약간 플레이토 좀 약간 좀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내려오는 그런 방향성이 안 보이죠. 인버스 P가 내려오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 바이든 때 돈을 너무너무 많이 막 찍어내가지고 표를 선거 때문에 그냥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돈으로 다 표를 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조 바이든이. 거기다가 지금 페드 그 파월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소속은 공화당인데 라이노죠.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올리. 걔는 딥스테이트의 금융계 이 경제계 딥스테이트이죠. 딥스테이트는 당연히 안티 트럼프죠. 그래서 걔는 말로만 공화당이지 뭐 부시 일가 맥케인 일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맥케인 부시 대통령 두 번 해먹었죠. 부시는 아빠가 해먹고 아들이 해먹고 또 그 외 뭐 다른 뭐 동생은 또 플로리다 주지사도 하고 그런 부시네 일가 완전히 그 공화당의 터줏대감 집안이죠. 3대 4대째 지금 해먹고 있는 그런 공화당에 있는 터줏대감들 그리고 아빠 부시는 뭐 레이건 때 CIA 국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다 그 딥스테이트 1세대, 딥스테이트 1.5세대들이고 걔네들은 안티 트럼프죠. 걔네들은 그런 딥스테이트에서 물갈이 대상인데 그 딥스테이트는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습니다. 다 한패예요. 다 한패고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의힘의 뭐 권영세, 권성동 이런 애들은 민주당 애들하고 한패지 걔들은 당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그랬죠. 걔들은 한패입니다. 내가 볼 때 권영세 같은 애들은 중국 공산당 간첩 같아. 돈을 많이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이 소속만 공화당이지 실질적으로는 딥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구분이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게 파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라이너고 이름만 공화당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물갈이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도 파월 보고 계속 뭐 잘라버리네 뭐네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상원, 하원, 행정부 가까스로 이제 공화당의 신세력이 이제 정권은 잡았지만 지금도 금리 결정하는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권은 딥스테이트 걔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그건 다 개소리고 그 아직도 민주당 딥스테이트 걔네들하고 아직도 통화정책 권력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공화당의 신세력이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의 신세력이 그 통화정책 그 권력을 아직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하면 민주당에서 파월을 막 감싸잖아요. 막 협박하잖아. 트럼프가 파월을 자르면은 뭐 시장은 폭락한다는 운동. 이건 민주당에서 파월 감싸고 있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어떻게 보면은 국힘당 소속인 이준석, 한동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65년간에 걸쳐가지고 진행됐던 그런 그 패턴들이 최근 1, 2년 동안 안 맞는 거죠. 파월 얘가 기를 쓰고서 그리고 또 페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기 금리도 안 내리고 버티고 있지만 그거는 트럼프 그 신진 세력에 엿먹이려는 거예요. 일부러 엿먹이는 거고 또 하나가 페드가 장기 국채를 계속 팔고 있죠.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인버스 P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내려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온다고 치면 결국 얘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온갖 유튜버들이나 무슨 레거시 언론들 그 걔네들의 그 나팔수 노릇하는 한국에 있는 레거시 언론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 뭐 파월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무슨 뭐 시장이 불안하고 다 개소리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아직 내전 중이고 트럼프가 대표하는 신진 세력, 신세력이죠. 하고 기존의 기득권, 여러 가지 기득권 그 권력들이 있죠. 국방부라든지 국무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마지막으로 지금 그 딥스테이트하고 민주당하고 과거의 그 라이노 세력들, 부시 맥킨 이런 일가들, 터줏대감들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3대, 4대째 해먹고 있는 애들하고 딥스테이트하고 다 한패인데 걔네들이 아직까지 권력을 안 내놓고 있는 게 통화정책 결정 권력이에요. 그게 페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 10년 국채 금리하고 인버스 P 간의 관계인데 이것도 뭐 특정 기간을 잘라 보면은 뭐 이게 뭐 이 갭은 좀 있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방향성 트렌드니까 이 인버스 P하고 장기 금리하고의 이런 방향성도 77년부터 85년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이제 일단은 이런 비주얼 컴페어 비주얼 테스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2006년부터 2013년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재밌는 게 2010년도 이후에 인버스 P가 10년 금리가 훨씬 높았던 건 뭐냐면은 요때 2009년도부터 페드가 뭘 시작했죠? QE를 시작했잖아요. QE를 시작하면서 연방정부의 장기 국채를 페드가 과반 이상을 매해 매번 사들이고 있었죠. 그래서 10년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인버스 B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약간 이렇게 플레이토로 이렇게 있었다. 요거는 뭐 QE를 했기 때문에 QE 때문에 약간 이 관계가 약간 디스토션 됐다, 약간 왜곡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14년부터 2025년도까지도 전반적인 방향성은 여기서도 이게 그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P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면 10년 금리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고 또 인버스 P 10년 금리가 오랜 기간 동안 쭉 같이 내려오다가 또 상승 뚝 하다가 여기서 그런 과거에 보이는 그런 같은 방향성이 여기서 안 나타나는 거죠. 언제 2024년 이후에 2024년도에 한창 그 페드는 조 바이든 재선 도와주려고 금리를 1%나 깎았었죠.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도 페드는 금리 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인버스 P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하는 행동 자체가 과거 65년간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패턴, 스타일라이즈 팩트에서 상당히 좀 괴리돼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페드는 아직도 민주당, 공화당 터줏대감들하고 말로만 공화당인 그런 파월 같은 사람들이 이 통화 정책 권력을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순진한 사람들이 무슨 뭐 트럼프는 미친놈이고 또라이라서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중앙은행장을 잘라내모네 하고 시장에다 불안감만 뭐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럼 너는 왜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았던 2023년, 2024년도 특히 2024년도에 금리를 왜 이렇게 많이 내려줬냐 이거지. 지금은 그때 인플레이션이 4%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2.1%, 2.2% 나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때 반 밑으로 더 떨어졌는데 지금은 왜 금리 내리는 걸 거부하냐 이거지. 그죠? 테리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못 내린다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리프 영향 없는 걸로 확정돼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걸로 확인되면 너는 그때 뭐라고 반박할래? 그래서 그때 항상
페드가 정치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린 데이터 드리븐이다. 데이터가 확인돼야지 우리는 금리를 내린다. 응? 그쵸? 그러니까 아직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페드는 또 데이터가 그 PCE가 자기들 목표가 2%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4%, 4.5%에서 2%, 2.1%에 내려왔어도 자기네들은 우리는 타겟이 2% 했기 때문에 2% 밑으로 안 내려가면 우리는 못 내려. 이렇게 또 계속 핑계를 대면 되는 겁니다. 그 시장이 다 알죠. 이제 페드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페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이번에 트럼프한테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표하는 신진 세력한테 이 통화 정책 권력을 뺏기면은 다 뺏긴다, 위기감 때문에 이거는 하나는 못 뺏기겠다 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정치 집단이지 교과서에서 말하는 순수한 그런 중앙은행, 고용을 최대화하고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그걸 위해서 경제 안정화와 통화시장 안정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하는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다 자기네 어떤 정치 기득권, 통화 정책 결정권, 그것도 굉장한 기득권이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신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또 이 트렌드를 보면은 자, 인버스 P가 올라가고 있고 10년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안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인버스 P하고 인플레이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전에서도 봤잖아요.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다고. 근데 페드가 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고 또 시장에서 정해지는 10년 만기 금리도 안 내려오고 있다.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하고 수많은 또 그런 그 레거시 미디어 쪽, 안티 트럼프 쪽 진영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계속 썰레바를 풀고 있는 거예요. 테리프 때문에 금리가 내려올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유튜버, 지금도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아직 테리프가 그 관세 올린 영향이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올 거다. 오긴 그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지. 별로 안 올 거예요, 아마. 계속 기우제 지내는 거야. 그 시장에서 그거를, 그리고 또 페드가 더 이상 그 연방 정부 국채를 안 사주기 때문에 또 이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 하지만 인버스 P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 즉 P는 올라가고 있다. 왜? 증시가 가장 미래의 어떤 방향, 경제나 어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얼리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조기 경보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증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버스 P는 계속 내려왔다. 그건 뭐냐? 얘가 이제 조만간 내려오게 되는 거죠. 과거의 65년간의 그런 스타일라이트 이펙트가 최근에 2024, 2025년, 2026년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게 전제라 그랬죠. 결국 장기금리는 내려온다. 그걸 예상하고서 인버스 P가, 즉 퍼가 인버스 P 내려온다. 즉 퍼는 올라갔다. 증시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서 결국은 얘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미 시장은 증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P가 올라감으로써, 인버스 P가 내려옴으로써. 하지만 그거는 또 수많은 또 안티 트럼프라든지 또 레거시 미디어 쪽 사람들이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계속 그 자기들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수개월 동안. 테리프 영향이 아직 다 리플렉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는 더 폭락할 거다. 역시 이걸 보더라도 PE를 보니까 너무 높다. 미국의 증시는 고평가되어 있다. 그건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재미를 줬고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